지난주부터 우리가 아하랑 자량이라는 교리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뭐 합성경이라는 이 경전이 워낙이 샤브니카야 전체를 포괄해가지고 중요 교리를 요약해 놓은 경전이다 보니까 뭐 그 경전 안에서 그냥 요약돼서 한마디 딱 나오는 그런 교리라 해도 때때로 교리가 가지고 있는 상세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필요성, 이것 때문에 합성경 네 가지로 구성된 법들 가운데 하나의 주제로 네 가지 자량, 사식이라는 것을 공부하는 중이죠. 아하라라는 말이고 이것이 자량이라고 번역을 했죠. 번역되고 있고 이게 일반적으로는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하고 식자로 번역을 해서 사식이라고 하는 교리죠. 자량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네 가지 음식이라고도 번역되는 이 아하라가 무엇일까? 라는 거를 지난주부터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우선 지난주 공부한 내용을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 이제 지난주 공부한 거니까 그냥 쭉 돌이켜보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량의 정의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경들은 비구들이여 되어진 것인 중생을 유지하고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주는 네 가지 자량, 사식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거칠거나 미세한 덩어리진 자량, 요거 이제 단식이라고 부르고요. 촉이 두 번째, 촉식, 의사가 세 번째, 의사식, 식이 네 번째이다. 그래서 식식이라고 정의하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량,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첫째로는 지난주 우리가 이 붓다라는 단어를 보았었죠. 붓다인 중생, 그래서 삶의 과정을 통해서 누적되어진 상황, 이런 붓다인 중생과 둘째로 삼바와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이 삼바와라는 단어가 태어남의 의미로, 그래서 이제 경전이 삼바나 외신이라고 하면 태어나고자 하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지만 사실 태어나고자 한다라는 것이 좀 의미상으로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 삼이라고 하는 이제 접두사, 뭐 접두사의 의미 크게 좀 비중 있게 보지 않고 그대로 바와라고 하는 거, 존재죠. 그래서 존재를 추구하는 자, 이렇게 본 거죠. 삼바외싱 해가지고 존재를 추구하는 이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붓다인 중생을 유지하자, 또 존재를 추구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렇게 이제 방금 읽은 내용이죠. 이 두 가지, 어떤 형태로든 지난 삶에 누적된 결과로서의 요 중생으로의 삶을 유지해가려 하고, 또 해탈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게 아니라 이 존재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자를 도와준다라는, 이 유지하자, 도와주자라는 어떤 것은 무언가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아무런 능력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네가 그대로 중생으로의 삶을 유지하려고 하니 내가 도와줄게. 존재를 추구하는 그대를 내가 도와줄게. 이런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하면 아무런 에너지도 갖추지 못한 자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일을 하기 위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이런 의미를 말할 수가 있죠. 이럴 때 이 에너지라는 개념을 자량 이렇게 쓴 거죠. 또는 음식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의 원어가 아하라다 이거죠. 그리고 이것이 경전에서는 요런 에너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 라고 해서 사식이라는 이제 아주 중요한 교리가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아하라에 대한 요 개념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게 네 개다라고 할 때 어떤 우리 삶의 과정에서 어떠한 자리들이 이런 에너지의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부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 읽어본 거고, 그러면서 한편 자량의 원인에 대해서는 비구들이요 이러한 네 가지 음식은 무엇을 인연으로 하고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며 무엇에서 생기고 무엇을 기원으로 하는가. 이러한 네 가지 음식은 가래를 인연으로 하고 가래로부터 일어나며 가래에서 생기고 가래를 기원으로 한다 라고 설명되는데, 십지연기적으로 가래가 전제된 삶의 과정에서 중생을 유지하고 존재의 추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의 자량에 대한 이해의 근거가 됩니다 라고 했어요. 이때 이런 자량이라고 식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가 어디에서 생겨나는 에너지냐, 무엇을 조건으로 에너지가 생겨나서 이런 두 가지 역할을 하느냐 이거죠. 이럴 때 여기에 가래라는 것이 제시되는 거죠. 어쨌든 가래라고 하는 이런 중생으로의 삶을 대표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을 원인으로 에너지가 생겨나가지고 이런 두 가지 일을 한다 라고 단적으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래를 원인으로 하는 네 가지 음식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네 가지가 뭐냐라고 하니까 첫째로는 단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덩어리진 음식이다. 덩어리진 자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덩어리진 단식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거친 단식이 있고 미세한 단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로는 촉식이다. 촉이라고 하는 것은 뭐 3, 4화합 촉해서 우리가 아는 거죠. 그 촉이라고 하는 것이 가래를 원인으로 하면 요런 두 가지 일을 하는 에너지가 된다.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오늘 요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의사식이라는 게 있어요. 사라고 하는 것이 뭐 의도이지만 그대로 업이죠. 그래서 의사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표현을 달리하면 신구의 삼업 중에 의업이다. 뭐 이렇게 보아도 무방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호의 행위가 그대로 가래를 원인으로 할 때는 이런 두 가지 일을 하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네 번째로 식식이라고 나타나요.
식이라는 건데, 이 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삶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거지만, 이 식은 좀 여러 자리에서 나타나죠. 우리 삶의 이야기를 볼 때 과거 삶의 결과로 누적되어 쌓여있는 마음도 있고, 그 누적된 마음이 몸과 함께 내입처가 되어가지고 대상을 인식함으로써 식을 새끼치는, 새끼쳐진 식도 있고, 그것이 삶의 과정을 거쳐서 행위의 오염을 조건으로 욕계, 새끼, 무새끼라고 하는 중생세간에 머물죠. 이렇게 머문 것으로의 식이 있고, 이러한 식이 다시 머물고 증장하면 누적된 식에 더해져 쌓여가지고 누적 상황을 바꾸죠. 뭐 이렇게 이제 식이라는 것이 몇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요 식이라고 하는 요것이 그 식이 설명되는 가운데에 가래라는 것이 조건이 되면, 가래를 조건으로 하는 식은 요런 두 가지 일을 하는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 공부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요 아하라, 자량 또는 음식이라고 불리는 요거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각각이 삶의 자리에, 그 삶의 과정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럴 때에 자기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이 가래에 조건 지어져서 그런 일을, 가래에 조건 지어진 상태로 삶의 과정에서 전개되면, 그때 요런 두 가지 일을 하는 에너지가 된다 라는 개념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어요. 뭐 대략 지난주에 요런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러면서 지난주 수업 마무리를 그래 했습니다. 요 사식과 관련한 정말 중요한 경전들이 몇 개 있는데, 여기 우리가 이제 경전을 적어보니까 31쪽이 나왔죠. 이 경전을 좀 총괄적으로 다 읽어봐야겠는데, 그 전에 요런 이야기를 우리 삶의 메커니즘에 적용해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그림 위에서 네 가지 음식이라는 것이 삶의 과정에 어느 자리에 있는데, 그게 가래를 조건으로 할 때 이런 일을 하는 에너지가 되는 것일까? 요거를 총괄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전들을 읽어가자 그랬죠. 자, 오늘은 예고한 대로 그 사식의 이해라고 하는 그림을 한 장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칠판에 좀 다시 그려가면서 지금 말씀드린 자량에 대한 이해, 그거를 좀 확실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식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교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좀 명확하게 교리를, 사식을 이해한다라고 하면 교리적으로 굉장히 비중 있는 공부를 하나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을 이해하는 데는 첫 번째로 하나를 좀 보아야 돼요. 이 교재 다음 주에 나눠드리겠지만, 사식을 설명하는 경전 중에 12번 상류자의 12번째 경, 몰리아 파푸나 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에서 보면 부처님이 이렇게 네 가지 음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자 몰리아 파푸나 존자가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누가 식식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식이 자량이다, 식이 음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가지 음식 중에. 그러니까
몰리아 바꾸나라는 스님이 부처님한테 묻는 거야. 그게 음식이라고 하는데 누가 먹지요? 이렇게 묻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것은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 라고 세종께서는 말씀하셨다. 나는 먹는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제 내가 먹는다 라고 말하면 거기서 대덕이시여 그러면 누가 먹습니까? 라는 질문은 적절하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대덕이시여 그러면 무엇이 식식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적절한 질문이다. 그러니까 식이다. 식의 자량이다. 식의 음식이다. 라고 하니까 질문이 누가 먹습니까? 이랬거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내가 이게 먹는 거요 라고 말했으면 누가 먹습니까? 하는 질문이 타당하지만 그러나 나는 식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먹는 거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봤을 때 이게 먹는 게 아니라 식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과정에서 가래를 조건으로 하게 되면 존재하는 중생을 유지하거나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주거나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은 누가 먹느냐? 먹습니까? 이거 아니다. 그렇게 물어야 되는 게 아니고 무엇이 식식입니까? 요렇게 물어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먹는 대상인 게 아니고 식식이라고 불리는 그 교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기에 그런 역할을 하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까? 요렇게 물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는 부처님이 무엇이 식식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식식은 미래에 다시 존재가 태어남의 조건이다.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의 조건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식식이 뭐냐? 식이라고 하는 요게 무엇이길래 이 식의 자량, 즉 이 식이 가래를 조건으로 하였다라고 하면 그런 일을 하는 에너지가 되느냐? 라고 하니까 식식이라는 자체가 뭐냐?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라는, 달리 말하면 뭐예요? 윤회하는 이 얘기죠. 윤회하게 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식이라고 하는 요것이 가래를 조건으로 한 상태에 있으면 그게 윤회하는 조건이 된다. 달리 말하면 이거 윤회와 관련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반복하는 거지만 누가 윤회한다고요? 식이 윤회하잖아. 식이 윤회하는 거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은 경전은 이런 식으로도 식이 가래를 조건으로 하는 상태, 가래의 영향하에 있는 상태에 있으면 그게 미래에 다시 존재가 돼서 태어나는 것, 태어남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윤회하는 것이다. 윤회의 조건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죠. 일단 네 가지 음식 가운데 식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의 조건이다라는 정의 하나를 먼저 본고로 하고 그림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는 이야기 가운데에서 자량이라는 게 설명되니까 그대로 메커니즘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삶의 메커니즘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나요?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라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촉과 자글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어쨌든 요게 오온을 의미하고 이 오온이기 때문에 집착이 있으면 나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식과 명색은 어쨌든 과거 삶이 누적되어 있는 현재의 결과인데 이 과거 삶에 누적된 결과로 되어 있는 오온, 오치온, 내가 지금을 산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색석양 미촉법이라는 대상과 대응하는 그렇게 분배된 상태로 설명이 되죠. 그래가지고 요것이 안, 이, 비, 설, 신, 의라는 6내입처로 분배가 되죠. 그래가지고 요것 각각이 색, 성향, 미, 촉, 법과 대응을 하죠. 그런데 이때 요 안이비설신의라는 게 뭔가요? 네이처라고 하는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되죠. 요게 원래는 뭐 안처 또는 안입 이래 부르는 거지만 안식과 안근 두 가지가 더해져 가지고 안이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죠. 눈동자만 있다고 해서 보나요? 아무리 눈동자가 눈을 뜨고 있다 해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못 보죠. 마음만 있으면 보나요? 장님은 몸에, 눈동자라고 하는 몸의 기능이 작용하지 못하면 또 못 본다고. 본다라고 하는, 내가 본다라고 하는 보는 주체로서의 안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 눈의 마음과 안근, 눈의 감각 기능이 함께해야 구성되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 의식과 의근까지 신식과 신근 그리고 의식과 의근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에 여기서 구분되는 것이 안근 내지 신근이라고 하는 요건 뭐죠? 요건 몸을 말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6가지 식, 즉 마음이 감각 기능, 몸과 함께하면 6내입처가 되어서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외입처를 감각하죠. 이때 안이비설신의라는 내입처가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외입처를 감각하는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죠? 기본적으로는 요 과정은 위자나띠 인식하다라는 동사를 써가지고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한다. 그때 여기에 욕탐이라는 것이 제3자로 참여해가지고 3자 간에 이루어지죠. 이때 안이 달리 말하면 안식이 안근과 함께 색을 주목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을 자글이라고 말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내입처가 외입처를 자글해서 인식을 하면 여기서 식이 생겨나죠. 이때 식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식하고 여기 식하고는 다르죠. 여기 식은 이 식이 배분되어진 거, 그래서 누적된 삶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삶의 누적된 결과인 식이 몸과 함께 대상을 인식해가지고 새로운 식을 새끼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끼쳐진 식 이렇게 부르죠.
마찬가지 안식부터 의식까지 6가지의 식이 생겨나죠. 그러면 이때 경전은 그러니까 네이처, 웨이처, 식이라고 하는 이 3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3, 4 화합이라고 말하면서 이걸 촉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3, 4 화합 촉하면 여기서 경험이 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또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러한 느낌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식이라는 것은 이제 다시 자기대로 어떤 역할을 하죠. 식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같이 생겨난 수라고 하는 경험된 느낌을 분별해야 하는 일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 상위 간섭을 하고는 그 내면에 어떤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죠. 복잡한 과정을 하나 거치는데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딱가라는 말도 경전에 나타내죠. 그리고 이 딱가의 결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니 가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딱가라고 하는 요 내면의 과정을 가래의 형성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럴 때 마찬가지 식이 수를 분별하는 이 딱가 내면의 과정에는 상이 간섭한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죠. 우리가 이제 보통은 메커니즘 이야기를 할 때는 여기에 2차 인식을 거쳐가지고 찢다가 형성돼서 이런 내용을 상세히 하죠. 근데 오늘은 우리가 어떤 주제를 하고 있냐 하면 사식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사식이라는 것은 무명이라거나 번뇌를 원인으로 한다라고 알려지지 않아요. 사실은 가래가 있다라고 하는 요거는 가래가 형성되는 그 과정에서 번뇌, 무명, 탐진 이런 과정이 숨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르침이라는 게 다 그렇지 뭐 아주 그 심오한 영역, 상세한 영역을 다 꺼내놓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깊은 영역은 조금 좀 유보하고 그 깊은 영역의 결과로 생겨나는 요놈으로부터 설명하는 경우도 있겠죠. 사실이라는 경우는 사실은 다 그 경우예요. 그래서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과정의 결과로 가래가 있다 라고 이 내면의 과정 이야기는 생략하고 가래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가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이 딱가 안에서 생겨나는 심, 이 마음심이 난세라는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오염된 상태죠. 뭐 가래 쉽게 말하면 약간 마음이 오염된 거야. 뭐 이 상태이죠. 가래라고 하는 것은 상세히 말하면은 뭐 밑닦아, 쨌다나 빠따나 빠니디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어쨌든 요거는 그대로 사유라고 하는 의업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면 이 의업이 신업과 구업으로 연결되는 요 과정에 욕탐이라는 게 있죠. 이 욕탐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돌아와 가지고 네이처와 웨이처의 인식작용에 참여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동하는 이것이 가래를 조건으로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오염이 전제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염된 행위, 즉 취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행위가 오염이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나나요? 경전은 행위의 오염을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해 주죠. 한 가지는 상이 잠재한다. 잠재 성향이라는 거로 이제 같이 나타나지만 상이 잠재해가지고 딱가라는 내면의 어떤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로는 식이 머문다라고 알려주죠. 이 식은 머물면 경전은 식이 머물고 증장하면 이렇게 말을 해주죠. 식이 머물고 증장하면 명색이 출현한다라고 해서 한 바퀴 돌면 식이 새로운 명색과 만나는 상황, 요거를 말해주죠. 그래서 식과 명색이 새로 만난 상태를 말해주는데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유라는 말로 나타내주죠. 그리고 유, 존재가 있으면 생, 노사라는 이런 그 유대하는 삶을 말해주고 있죠. 요게 이제 대략적인 우리 삶의 이야기예요. 자, 요걸 놓고 이제 네 가지 자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량, 음식으로 나오는 거는 첫째가 단식이거든요. 근데 단식, 덩어리진 음식이다라는 건데 이거는 거친 단식이 있고 미세한 단식이 있다 이랬어요. 요것이 삶의 과정에서 무엇일까라는 것을 봐야 되겠죠. 일단 거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칠다는 단식이라는 것은 덩어리진 거거든. 덩어리졌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색수상행식 5온 모두가 덩어리진 거 아니냐, 쌓여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조금 개념을 달리 해요. 어떤 의미냐 하면, 자, 우리가 이제 물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색. 이 색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 되냐 하면 지수화풍 4대가 첫째 있죠. 지수화풍 4대가 있고 그 다음에 4대가 결합해서 생겨난 물질이 있다 해서 4대 조색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럴 때 4대 조색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지수화풍들이 어떤 형태로든 결합한 거, 결합되었다라는 걸 말한다고. 이 결합된 상태를 말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단식, 덩어리라는 의미예요. 쌓여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있는 요것이 그냥 어떤 하나의 알갱이 개념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것들이 결합된 상태로 있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산소 하나에 수소 2개가 붙어있다라고 말하면 요거는 산소라는 알갱이하고 수소라는 알갱이 2개가 있죠. 요게 이제 H2O고 상온에서 물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물이라는 것은 H2O라는 물 분자가 많이 쌓여 있는 거죠. 많이 쌓여 있다라고 말하는 그거는 오온이라고 말하는 온이야. 근데 요거는 산소 알갱이하고 수소 알갱이 이렇게 바꿔보면 산소 알갱이라는 것은 그냥 산소 하나뿐이죠. 수소도 각각의 하나뿐이죠. 근데 요거 H2O 상온에서 물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의 분자는 어떤 거냐 하면 산소 하나 수소 2개가 결합되어 있는 덩어리요.
이 물 분자가 쌓여있는 물이라는 온과 차이를 보는 거예요. 요거는 분명히 산소 원자 하나,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돼서 하나의 분자라는 알갱이를 만들었어. 요 H2O라는 요 분자 알갱이는 결합된 거야. 요 개념은 왜 다르죠? 분자가 쌓여있는 온하고 몇 가지 원소가 결합되어 가지고 덩어리져 있다라고 말하는 요 하나의 분자로서의 덩어리. 이건 다르죠. 단식이라고 말할 때에 요 덩어리졌다라는 것은 요런 개념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거친 것과 미세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일단 이런 이제 물질이기 때문에 결합된 덩어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자, 그러면 사는 이야기 중에서 이렇게 색이라고 하는 물질은 어디에 있어요? 몸이라는 물질하고, 그죠? 앙금내지신근 몸이라는 요거 분명히 물질이죠. 물질이니까 이렇게 지수화풍 살 때 4대가 어떤 형태로든 결합해서 생겨난 덩어리진 거야. 그죠? 덩어리진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덩어리진 것의 또 하나는 색성형 미촉이라는 요게 뭐죠? 요것도 물질이죠. 그래서 요 두 개 합쳐서 물질인데, 이 물질이라는 게 경전에 의하면 요 촉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 4대와 4대소죠. 그리고 나머지 색성향 미는 모두 4대 조색으로만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요거는 촉에 속하는 지수화풍 요 요소 상태를 뺀 나머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요런 대상인 물질들은 다 결합된 거죠. 그래가지고 요 몸을 지칭하는 물질하고 색성형 미촉에서 촉의 4대를 배제한 모든 것들은 일단 덩어리진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단식이라고 하는 요건 뭐냐 하면 덩어리진 자량이요. 덩어리진 자량이다라는 것은 아까 봤지만 가래를 조건으로 하면서 결국 중생들이 이렇게 누적된 삶 상태를 유지해 가거나 또다시 존재가 되려고 추구하는 것을 도와주는 이런 일을 하는 자량이다, 음식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개념에서 접근을 해보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거는 몸이 덩어리져야 될 필요는 사실은 없지만 내가 덩어리진 거야.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삶의 과정에서는요. 자, 분명히 이제 사식이라는 교리가 정의하는 걸로 누적된 삶으로의 중생을 유지하자,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주자, 요런 에너지가 되는 것이 자량이다 이랬거든.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덩어리로 된 에너지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요렇게 지금 설명드린 두 자리에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중생을 유지하자라고 하면서 에너지가 되는 것을 말하면 첫째는 뭘까요? 중생은 마음도 있지만 몸도 있잖아. 마음도 유지가 되어야 중생으로 살지만 몸도 유지가 되어야 중생으로 살죠. 그런데 몸이라고 하는 요거,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이 몸은 어떤 형식으로 유지가 되나요? 이건 어쨌든 먹지 않고는 유지할 재간이 없죠. 그래서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하죠. 이 에너지는 어디에서 와요? 이건 그야말로 밥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밥이라고 하는 거,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밥이라는 요것이 가래를 조건으로 하는 삶에서 이루어지면 밥을 먹는다는 것이 중생으로의 나의 일부가 되는 몸을 유지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자량이라는 것이고 그 중에 어쨌든 음식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물질인데 지수화풍 4대는 아니잖아. 4대 조색이지. 그러니까 한 톨의 쌀을 먹는다 해도 이거는 덩어리진 에너지라고. 그래서 일단 단식에 들어가는 거야, 밥이. 자, 그런가 하면 거기에 우리가 산다는 것은 이렇게 몸만 유지해가지고 사라지는 건 아니죠. 삶이라는 게 이렇게 메커니즘적으로 전개되는 거잖아. 이 전개된다라고 할 때는 그 첫 번째 자리가 뭐죠? 우리가 아까 자의라는 걸로 말을 해봤지만 어쨌든 안일이 설신의 네이처가 색성형 미촉법 외입처를 주목해가지고 즉 자의함으로써 거기서 식을 새끼쳐내야 이게 중생으로의 삶이 유지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사는 데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가 어쨌든 대상을 자의해가지고 인식해야 한다 라는 부분이 사는데 없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덩어리졌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법이라는 것은 일단 물질 아닌 거니까 덩어리에서 제외해야 되죠.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요게 덩어리진 거라고. 근데 요 덩어리진 중에 촉은 지수화풍 4대를 포함하니까 사실 촉이라고 말할 때는 여기서 촉의 일부는 배제해야 돼요. 덩어리라고 말할 때는. 그래서 촉 중에서도 4대 조색인 거하고 색성향 미하고 요거를 자의해가지고 인식하는 요것이 어떻게 설명되느냐? 물질, 덩어리진 물질을 자의해가지고 인식해서 그것에 대한 식을 새끼치는 요것이 없으면 중생으로의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요 물질적인 것들을 주목해서 인식해드리는 요것이 중생의 삶을 유지하는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제가 지금 표현은 잘못하고 있지만 이해되죠? 그래가지고 중생으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몸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런가 하면 색상은 미촉이라고 하는 이 세상 물질로 된 세상을 감각해서 인식하는 그것이 또한 중생으로의 삶을 유지하는 에너지야. 그런데 색성형 미촉을 주목해서 인식한다라고 하는 요 색성형 미촉이 뭐냐 하면 사대주색, 결합된 덩어리요. 그러니까 요것도 단식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단식이 이렇게 밥을 먹는다라는 거하고 인식한다라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구분해서 불러줘야 되겠죠. 물론 법운임을 인식한다라는 게 밥 먹는 것보다 더 큰 걸 인식한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거친 거죠. 몸 밖에 구체적인 물질을 몸 안으로 쑤셔 넣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거친 단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색성한 미촉을 자의해가지고 인식한다는 요거는 아무리 거대한 물건을 본다 해도 그 물건이 직접 들어오나 그거 아니잖아. 그거를 내가 내 마음이 눈을 통해서 주목해가지고 받아들이는 이건 사실은 덩어리진 대상이긴 하지만 아주 미세한 자의되는 인식의 과정을 통해서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그거를 미세한 단식이다. 미세한 거친 자рем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요 얘기를 보면
이렇게 하나를 말할 수가 있죠. 미세한 단식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한 거죠? 미세한 단식, 밥을 먹는다라는 요거는 사실은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몸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밥을 먹는다라는 이것이 몸을 만드는 건데, 이렇게 밥을 먹는 데에 가래라는 것이 조건으로 작용하게 되면 밥을 먹어서 몸을 만드는데 이게 누구의 몸을 만드느냐? 중생의 삶을 유지하는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몸을 만드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단식 중에 거친 단식 이렇게 부른 거죠. 색성향 미촉이라는 요 인식작용에 의해서 인식작용을 하는 요것도 이게 욕탐이라고 하는 가래의 연장선상에서 온 거죠. 그래서 욕탐의 영향을 받으니까 거기서 새끼젖은 식이 생겨나는데, 인식작용도 구체적으로 뭐 한 걸까? 라고 하면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해가지고 외입처에 대한 알을 몸통으로 하는 식이라는 마음을 새끼친 거예요. 따지자면 미세한 덩어리진 자연, 미세한 단식이라고 하는 요거는 식을 만드는 에너지요. 그죠? 여기서 이거 인식작용 없이는 식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요 개념을 볼 수가 있겠죠. 삶의 과정을 이렇게 몸을 만드는 거, 식을 만드는 거, 요 두 가지를 가지고 거친 단식, 미세한 단식. 어쨌든 중요한 표현이 그거야.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가래에 조건 지어진 가래의 영향을 받는 에너지를 자량이라고 그런다. 요거야 대단치면. 그리고 우리 삶에서는 일단 몸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몸을 만들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요건 밥 먹는 거예요. 아라한도 밥을 먹거든. 아라한이 밥 먹는 거는 단식이 아니에요. 왜? 가래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중생들은 가래의 영향 위에서, 그러니까 가래를 조건으로 하면서 밥을 먹으니까 중생으로의 몸을 유지하는 에너지요. 가래의 영향, 욕감, 가래의 영향 위에서 인식을 해서 식을 새끼치니까 요거 아라한의 마음 아니죠. 욕탐의 영향 받았으니까 중생의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요거 미세한 단식이야. 그렇게 부른 거야. 그리고는 이제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 순서는 어떻게 돼요? 식까지 만들어졌으니까 3, 4와 촉해가지고 경험이 생겨나죠.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고,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고, 불고불락의 느낌을 경험한다 라는 요게 생겨나는데, 요 수라는 것도 사실은 식과 수, 요 두 가지가 일차인식에서 생겨나는 두 가지 결과물로서 아주 중요한 거잖아. 들어가셔야.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네 가지 자량 중에 두 번째, 그러니까 단식에 이어지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촉식으로 나온다고. 그럼 촉식이라고 하는 요건 뭐겠어요? 촉식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지 뭐. 삶의 과정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에너지가 되는 건데 가래에 조건 지어진 거예요. 가래의 영향을 받으면서 무언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식이라고 붙였어. 그런데 촉이라는 것은 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촉식 이렇게 부르는 거. 요거는 가래의 영향 때문에 중생으로의 삶을 유지시키는, 또는 지속적으로 존재하고자 하는 그런 상태를 도와주는 그런 개념, 그런 과정에서 술을 만드는 자양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어려울 일이 없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가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술을 조건으로 상위 간섭에서 이제 가해가 생겨났어요. 하여간
사식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딱가라고 하는 가래가 형성되는 내면의 심오한 영역은 일단 덮어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덮어두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단식에 의해서 촉이 생겨나고 식이 생겨나고 촉식에 의해서 수가 생겨나면 거기에 상이 간섭하는 내면의 과정을 거쳐서 가래가 생겨났어. 그리고는 행위로 연결되죠. 행위로 연결되면서 이제 행위라는 것이 가래가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쉰구의 산업 자체가 오염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행위가 오염되었다라고 하면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두 가지 결과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식이 머문다, 상이 잠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또 비중 있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결국 중생으로의 삶을 유지해 가는 데는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문다는 이것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설명이 돼야 되겠죠. 무엇을 에너지로 해가지고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물까? 요 개념이 필요하죠. 그 개념을 보면 결국은 가래를 조건으로 하는 행위가 오염된 행위가 상을 잠재하고 식을 머물게 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 자리를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의업.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행이라는 것을 보통 어떻게 나타내요? 행온 이러면은 색성향 미처법에 대한 의도라고 나오죠. 마찬가지 신업, 구업, 행업을 신행, 구행, 의행이라고도 부르고, 요걸 마찬가지로 신사, 구사, 의사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요 의업의 자리는 표현을 바꾸면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의사라고 하는 의업이라는 사유, 생각하는 요 과정이 가래를 조건으로 해서 오염되어 있어. 그 오염된 결과로 어떤 일이 생겨요?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물러. 그러니까 의업의 자리가 오염되었다라는 요거는 상을 잠재하고 식을 머물게 한다라는 이러한 결과를 만드는 에너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가래를 조건으로 의업이 오염되어서 상과 식의 머금이라는 그 결과의 에너지가 되었다. 요걸 나타내는 표현이 뭐냐 하니 이제 의사식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두 번째가 촉식이고 세 번째가 이걸 말하는 의사식이 되는 거예요. 의사식은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죠. 이건 우리가 메커니즘 상으로 자리만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죠. 어쨌든 이게 다 가래를 조건으로 한다는 거야. 가래를 조건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면에 번뇌고 무명이고 탐이고 난디고 뭐 이런 내면의 복잡한 과정은 일단 좀 접어두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래가 형성됐어. 중생의 생리여. 요걸 전제해 놓고 말하는 거예요. 요걸 전제해 놓고는 몸은 무엇을 에너지로 생길까? 밥을 에너지로 생겨. 식은 무엇을 에너지로 생길까? 자의라는 인식을 에너지로 생겨. 수는 무엇을 에너지로 생길까? 촉을 에너지로 생겨.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문다는 것은 무엇을 에너지로 하는 것일까? 의사, 사유, 그러니까 의업이 오염되면 그걸 에너지로 생겨.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사실은.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또 가래를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요. 자, 요런 상태에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식이 그러니까 상이 잠재한 거는 내려와가지고 상에 쌓이죠. 근데 이게 오염된 거니까 오염된 상이 잠재했다라는 것 때문에 상이 병들면 번뇌가 된다. 요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번뇌가 작용해서 가래를 만드는 거죠. 그런가 하면 식이 머문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식은 머물고 증장하면 명색이 출현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식이 머무러서 명색이 출현해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잘 봐야 되죠. 이게 12연기에서도 참 어려운 건데 이렇게 식이 와서 쌓였다라고 하면 이게 요 원래 있던 식과 명색이 되는 건 아니죠. 이 식이 와서 쌓였다라는 요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식 프라임이 되는 거죠. 식 다시가 되는 거야. 식이 하나만큼 바뀐 거예요. 그러면 명색이 출현했다라는 요건 뭐예요? 명색에 참여라는 것은 마찬가지 달라진 식의 상응에서 달라진 명색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이렇게 식과 유가 달라진 식, 달라진 명색이 함께한 요거를 유라고 부른다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유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지 뭐. 어차피 식과 명색인데 명색은 100년짜리고 식은 몸 죽어도 따라 죽지 않는 거니까 한 100년쯤 이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냥 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식과 명색을 달라진 거로 만들어가지고 요걸 반복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러다가 100년쯤 지나서 몸이 죽으면 새로운 몸과 만나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태어남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태어나면 늙고 죽는다. 이렇게 해서 유를 조건으로 생이,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몸이 유지가 되는 동안에는 어떻게 되나요? 태어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식과 명색의 달라진 상황으로 가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이 식과 명색이 함께한 요런 상태, 그러니까 요 상태를 부르는 말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거지만 붓다라는 말이 나왔죠. 요것도 뭐 사실은 어원상으로 다 같은 존재한 거, 그러니까 되어진 거, 존재하는 거 이런 얘기니까 이 유, 바와라는 말하고 특별히 의미가 다를 건 없어. 그러나 이제 이거를 다른 용도로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몸이 죽으면 생노사로 가고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붓다의 달라진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생노사로 가는 요거는 윤회하는 거고 붓다로 간다라는 요거는 삶이 반복 순환되는 거죠.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 이럴 때 이제 앞에 시작하면서 봤지만 네 가지 식 중에 단식, 거친, 미세한, 촉식, 의사식 다 봤는데 네 번째 식식이 있다고. 식식은 무엇냐라고 하니까 이제 경전에서 정의하는 게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의 조건이다 이렇게 불렀거든. 그러니까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난다라고 하는 요 유라는 것은 그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면 일단 식이 의사식에 의해서 식이 머물렀죠. 머문 식이 쌓였어. 쌓였더니 명색이 출현했어. 그러면 유가 되잖아. 식이 쌓여가지고 명색이 여기에 참여해주면 유가 된다고. 식식이라는 것은 유를 만드는 조건이 되는 거야. 여기서 여기 참 쉽지 않아. 식식이 식이 하나가 더해져가지고 식 다시가 된다. 요거를 식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유가 되는 걸 식식이라고 하니까 더해진 상태가 오면 명색이 참여한다 라고 해서 유의 구성관계를 말해줘요. 그러니까 식식이라는 것은 식이 머물러가지고 가서 더해지면 그 더해진 상태에서 명색이 참여해서 유가 된다. 요 식이 머물고 증장한 요 상태가 와야 따지자면
여기 머문 식이, 그러니까 식식이 무언야를 말할 때 여기 한번 보세요. 식이 머문 요 알갱이를 식식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더해지면 더해져서 식 다시 식의 식온 식의 쌓임이 달라졌잖아. 그 식이 머물고 증장된 상태가 되면 그 식이 증장된 상태가 식식이어가지고 유가 만들어지는 조건이 된다.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오늘 난 이해 안 해도 돼요. 이거 굉장히 좀 그 메커니즘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필요하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어쨌든 뭐 그냥 한 가지 이렇게 기억만 하자고요. 앞에 요 단식 두 가지랑 촉식, 의사식은 충분히 설명이 되죠. 식식이라는 요거는 의사식에 의해서 식이 머물렀다. 지금 삶에 의해서 한 알갱이의 식이 머물렀다. 요거 식식이라고 보지 말고 그게 더해져가지고 식의 덩어리가 달라졌다. 증장했다. 증장된 요 상태가 식식이어서 그때 명색이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존재 상태가 형성된다. 그리고 이것이 몸이 죽으면 생노사로 가고 몸이 유지될 때는 이것이 그대로 붓다. 삶의 누적된 삶의 결과물로서의 나가 되어가지고 삶을 반복한다. 요 개념이죠. 그래서 단식이라고 하는 식식이라고 하는 것이 고자로서 설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봤는데 지금 그림에서 거의 다 표현을 하고 있는데 좀 설명하지 못한 게 뭐냐 하면 자, 일단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쭉 볼게요. 기본적으로 딱가는 설명하지 않았죠. 가래라는 결과만 놓은 거예요. 하여간 사식이라는 교리는 요 딱가에서 형성된 가래, 즉 번뇌의 영향을 받아서 무명과 탐진이 함께하는 유의적인 삶, 요거를 전제한 거야. 가래를 조건으로 한다라는 요 말로. 그래서 가래 위에서 메커니즘이 전개되니까 유의적인 중생의 삶이다. 그 중생의 삶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식과 명색, 붓다라고 하는 요것이 과거 삶이 누적된 현재의 나요. 이것이 안식과 안근 이래서 내입처가 되고 외입처를 감각하는 1차 인식이 이루어지는데 요때 몸을 만드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 거친 단식이요. 밥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차 인식을 통해서 식을 만드는 것이 이렇게 이제 화살표였지. 식을 만드는 것이 미세한 단식이요. 그리고 3차화학 촉에서 생겨나가지고 술을 만드는 것이 촉식이야. 그러면 가래가 생겨나가지고 가래의 영향 위에서 행의 자리에서 의업, 의행, 의사라고 불리는 그 자리가 결국은 이건 뭐야? 업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의업이 가래를 조건으로 했다라는 것이 의사식이야. 그래서 상의 잠재와 식의 몸음이라는 두 가지를 만들어. 그러면 상이 잠재한다라는 것은 가래의 영향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이 병들어서 번뇌가 된다. 용루, 유루, 무명루. 소유의 번뇌,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 해서 요 딱가가 가래를 만드는 기본 원인으로 작용하죠. 그런 상태고 머문 식이라고 하는 것은 식이 머물고 증장하면 명색이 참여한다. 그러면 식과 명색이 함께한 상태가 되는데 그 함께한 상태가 하나로는 이거를 12연기적으로 식과 명색의 달라진 상태를 다와 유라고 표현하고 이것이 한면으로는 생노사로 몸이 죽으면 다음 생으로 연결이 되지만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붓다 누적된 삶으로 반복 순환한다. 그런 것에 의해서 식이 증장된 상태에서 명색이 참여해서 존재가 만들어지는 게 식식이야. 이때 식식이라는 것은 다시 유가 되어 태어남의 자연이다. 이랬고. 그러면 유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제가 하나 설명 안 한 게 뭐냐면 일단 경전은
유를 조건으로 생을 조건으로 노사, 수비, 고운애가 생겨난다. 노사, 수비, 고운애 등 일체 괴로움 덩어리가 생겨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를 이렇게 봐야 돼. 노사, 그러니까 괴로움 덩어리, 고온이라는 것은 생노사, 그리고 수비, 고운애. 요것이 더 함께 있는 걸로 보면 되겠죠. 이럴 때 생노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윤회하는 삶, 생과 노사라는 다음 생으로 연결된 걸 말하고, 수비고운애라는 건 뭐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괴로움의 양상이죠. 근데 수비고운애라는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것이 꼭 다음 생에 태어나서 늙고 죽는 과정에만 겪나요? 아니야. 지금 이 몸으로 살아가는 지금 삶에서도, 금생에서도 수비고운애는 겪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가래를 유를 조건으로 생을 조건으로 노사, 수비고운애가 있다라는 이 말에서 수비고운애라고 하는 요거는 굳이 다음 생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몸이 유지되어서 다시 붓다로 가가지고 이 삶을 반복 순환하는 그 가운데에서 겪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 자리, 유 이후의 자리를 몸이 유지되는 경우와 아니면 죽어서 생노사로 연결되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표현을 해봤어요. 자, 워낙 어려운 교리를 그냥 짧은 시간에 개괄적으로 설명하느라고 해본 거예요. 다행히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알고 있고, 메커니즘 위에서 가래라는 것이 전제된 상태를 이해하니까 그냥 네 가지 자량은 좀 구체적으로 나누면 5가지 상태는 메커니즘적으로 이 자리를 말한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참고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로 마무리를 짓자면 여기엔 좀 메모가 안 되어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요 그림 상태는 십지연기를 말하나요? 12연기를 말하나요? 십지연기죠. 십지연기하고 12연기의 차가 뭐냐 하면, 십지연기는 내면의 이야기는 일단 유보하고 의 결과로 가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래라는 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순환되는 삶을 통해서 식과 명색으로부터 출발해서 생노사까지의 10개 과정으로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한 거죠. 12연기라는 것은 가래가 생겨나는 과정을 안에서, 즉 무명과 행위라는 두 가지를 안에서 가래를 형성하는 그 심오한 영역까지도 답을 준 것이 12연기죠. 요 차이로 놓고 보면 이제 오늘 수업 마무리를 이렇게 합시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가래가 결과물로 전제된 위에서 설명되는 십지연기와 대응하는 거예요. 반면에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보면 색수, 행식 다 있죠. 상이 작용하는 것은 안에 있는 거니까 상이 작용하는 개념 여기 안 나와 있어. 근데 오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2차 인식을 통해서 상이 간섭하는 부분까지를 설명하죠. 상이 간섭한다는 게 상이 병들어서 번뇌로 간섭해서 무명을 탐과진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색수상행식 오온과 가래를 전제하지 않고 가래가 생겨나는 과정까지를 상이 간섭하는, 즉 번뇌의 영향을 받아서 무명이 일어나고 그 위에서 탐과진이, 그래서 난디가 생겨나서 가래가 되는 이 가래의 형성 과정까지를 서산하게 풀어주면 12연기가 되고, 그것은 사식이 십지연기와 대응한다라는 개념으로 볼 때 이렇게 12연기, 그러니까 가래의 형성 과정까지를 설명하는 12연기는 상을 포함한 것으로의 오온과 대응한다 라는 부분까지를 그냥 개발적으로 강조를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 한 2주 정도면 될 것 같아. 요 사식에 대한 이런 이해를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사식과 관련한 경전 꽤 좀 여러 가지 있어요.
앞으로는 쭉 좀 읽어가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 다시가 되는 거는 이제 잘 명색이 다시가 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식 같은 경우 어떤 그 메커니즘에서 새롭게 식 다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명색은 어떤 시스템, 어떤 메커니즘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게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명색이 똑같이 식 다시가 되는 식 다시가 왔기 때문에 명색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명색도 식 다시가 되는 거냐 아니라면은 명색 자체도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새로운 다시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이라고 봐야 되지. 왜냐하면요. 시간이 좀 짧게 얘기합시다. 명색이 뭐냐 하면 색이라는 것은 몸과 네이처잖아요. 명이라는 게 수, 상, 사, 행, 촉, 자기 식. 요식이 되겠지. 식, 그리고 촉과 작의 요거잖아. 촉과 작의라는 것은 쌓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작용성이라고. 그래서 누적된 삶을 구성하는 오온의 지금의 삶을 전개하는 동력 이렇게 해가지고 명색이 설명되잖아. 그러니까 이 명색이라는 것은 색이라는 몸 쪽하고 수, 상, 행이야. 식이라는 것은 약간 식에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식이 식 다시가 됐다, 증장했다. 그랬을 때 명색이 참여한다라는 이거는 뭘까라고 보면 그 명색도 여기서 보세요. 색도 온이잖아. 색도 한순간의 삶을 통해서 달라지는 거야. 삶의 과정이 더해진 거야. 수도 요렇게 삼촉해서 생겨난 수가 수온에 지금 것이 더해져서 어차피 수온이 다시가 돼버리는 거야. 각각으로 보면. 상도 상이잠재에서 더해지면 상온 다시가 되는 거고 행온 다시가 되는 거고 명색을 구성하는 요것도 지금 총괄적으로 이렇게 펼쳐 있지만 식이 증장했다라는 것은 명을 구성하는 각각의 것들도 이 과정에서 이미 생겨나서 더해졌잖아. 각각이 달라진 거야. 그것이 또한 이 순간에 몸의 상태의 변화. 왜냐하면은 이건 영상 받아서 이건 삶의 과정으로 이러니까 명색이 참여해서 명색 다시가 된다라는 이것도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식이 달라지니까 명색도 그냥 함께 오나보다 이 개념이야. 이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식이 달라지는 이 과정에서 색도 수도 상도 행도 이미 달라진 거야. 그래서 뭐 달라진 상태로 참여했다. 이렇게 봐야지. 그거를 동떨어진 걸 보면 안 되죠.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거. 근데 맞아, 그 부분은 보아야 돼. 알겠습니다.